진주의 대표 봄축제 진주농계제가 3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주요 행사에 동시 통역을 도입하는 등 축제 글로벌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남해 지역 수건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 터널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추진 끝에 어렵게 확정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항공우주산업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서부 경남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교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진주의 한 폐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철거공사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대표 봄축제 진주농계제가 3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주요 행사에 동시 통역을 도입하는 등 축제 글로벌화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축제 첫날 분위기와 주요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기농계의 신의를 모시는 교방 행렬이 이어지고 백동칼 소리와 화려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진주 건무가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순국한 7만 민관군의 호국 충전을 기리는 전통예술축제 진주농계제가 막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걸맞게 축제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주에 살면서 이 교방 문화라는 걸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알록달록한 한복 입은 분들이 많아서 그 애기도 보기 좋을 것 같고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진주성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23회 진주농계제. 주요 행사와 부대 행사 모두 기존보다 더욱 풍성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의 꽃 의암별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영어 동시 통역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최초로 청년 헌관이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진주시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의 특별 공연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교방문화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교방문화를 가지고 경진대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농계가와 우리 7만 순국 선녀들에게 근무를 지내는데 근무의 규모가 다른 해보다는 월등하게 커졌다는 거죠. 축제 둘째 날인 4일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 전망입니다. 하모를 비롯 지역별 마스코트를 만날 수 있는 마스코트 쇼와 수성 중군형 교대의식 재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의 교방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국 교방문화 대제전이 첫 개최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또 5일과 6일엔 진주 건무와 진주 오광대, 진주 포구랑무 등 진주만의 특색이 녹아있는 다양한 전통 공연들이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 이 밖에 축제 기간 동안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농계 공연과 교방 먹거리 부스, 진주 건무 체험 등 88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 농계제 23번째 맞이합니다만은 색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시민들, 관광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은 진주의 문화 그리고 특히 교방 문화의 멋과 흥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겁니다. 서부 경남 대표 봄축제로 꼽히는 진주농계제. 20여 해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전통예술축제로의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국제교류단과 공연팀이 해외교류 협의와 축제 참관 등을 위해 진주시를 찾았습니다. 치앙마이 민선의회 의장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교류단은 지난 2일 조규일 시장을 만나 상호 문화와 예술, 축제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기도 한 진주와 치앙마이는 2022년 세계 축제 도시로 나란히 선정됐으며 이후 활발한 문화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천공항에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주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부 경남 지역 유일 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중 사천에서 개청이 예정돼 있는 우주항공청. 성공적인 개청만큼이나 이주 직원들의 안착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이 지역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 분야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구와 교육 등에서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위해선 촘촘한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경남 지역 유일 공항인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는 국가철도망과 국제공항 등 글로벌 교통 물류 기반 시설을 마련해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주와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혁신 창조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경남도 역시 최근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밝히며 사천공항에 국제공항 승격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 경남도는 공항 부지와 활주로를 늘려 사천공항을 지역 거점 국제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사업 반영의 토대가 될 이번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계획은 앞으로 현황 조사 분석을 한 2개월간 할 계획이고요. 사천공항 기능 재편 계획 수립을 10월 정도까지 할 계획이고 중간 보고회를 9월 달쯤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서부 경남. 갈수록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사천공항을 비롯한 글로벌 교통물류 기반 조성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 지역 수건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죠. 수십 년에 걸친 추진 끝에 어렵게 확정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두 곳을 잇는 도로 개설이 추진되어 온 남해와 여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발목을 잡혔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난 2021년 이를 통과했습니다. 남해 군민은 이제 30분 거리 안에 공항과 KTX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남해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타 통과는 큰 성과였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도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여수시에 남해 생활권이 흡수당하는 것 아니냐는 빨대효과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 해저터널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노선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지역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개발이 필수 요소인 도로망 개선이 또다시 미루어지고 장시 방치될 수 있다는 현 상황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 사태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다 소상히 밝혀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해저터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 본격적인 굴착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착공 지연과는 별개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저터널이 애초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후 또 다른 환경 평가나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절차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 어느 정도 변수로 시기적 차이가 생기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제275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 예산 9,64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초정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등 3건 3억 7,5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최동환 의원을 시작으로 전재석, 구정화, 박병준, 진백은 의원이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항공 국가 산단 분양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제33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처리 결과 보고와 올해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서 승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별 주요 사업 현장 점검과 부서별 예산결산 심사를 실시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회계에서 27억 7,900만 원이 삭감 의결됐습니다. 한편 군의회는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하동군과 갈등 논란에 빚었던 보건의료원 건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만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성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건립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정 여건, 설립 타당성, 운영 건전성 등 모든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갑시다. 산청 동의보감촌이 우수 웨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습니다. 산청구는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우수 웨니스 관광지 시설에 동의보감촌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수 웨니스 관광지는 콘텐츠 적정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 3개 분야 7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며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7년 선정 이후 9년간 지정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함양군에 하천 중설공사 백지화와 수생태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수달 친구들 등 4곳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환경부 등이 꼬치 동작에 치열에 방류했던 함양군 수동면 남강 일대에서 대규모 하천 중설공사가 목격됐으며 방류지와 공사 지점 간 거리가 불과 1.3km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류, 복원과 하천공사 간 아무런 접점이 없어야 했지만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함양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양군에 남강 중설사업 백지화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소방서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은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현장 대원들은 화재 진압 장비 사용법 교육에 이어 진압 훈련을 가졌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노조가 3일 도담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생 98명을 대상으로 미아 방지 예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노조와 진주경찰서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문 등록을 통한 미아 방지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과 지문 등록을 마친 원생들은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 포순이와 사진을 찍으며 선물 꾸러미를 전달받았습니다. KTL은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KTL 노조 박상우 수석 부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날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아이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경찰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도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 마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업무 소진 현상, 이른바 번아웃을 막기 위한 마음 챙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꾸준히 제기된 교원들의 교권 침해 문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교육활동의 주축인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교육당국이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사들의 지친 심신을 지원하는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관찰을 기반으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심리 정서적 자원을 강화시켜 장애와 우울, 불안장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갖는 어떤 심리적 소진이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때 그럼 선생님들은 뭐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인관계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또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력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합한 것이 마음챙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는 명상이 있는데, 최근엔 뇌과학적 측면에 기반한 다양한 명상 방법들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요가, 향기, 색채 테라피 등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사전에 미리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행복감도 좀 증가하시고, 부정적인 정서도 좀 줄어드시고, 우울감도 좀 많이 줄어드시고,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웰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교원의 정신건강을 기관 차원에서 돌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데,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교사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치유 연수와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검사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직무 스트레스 검사, 해석 상담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있으며, 치유 연수를 통해 심리적 소진이 발생한 선생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 도길마을의 5월 축제 마이페스트가 오는 4일 열립니다. 마이페스트는 봄이 왔음을 축하하고 한 해의 풍요로움을 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축제입니다. 축제는 각종 체험형 게임과 공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지역 특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도길마을 마켓, 도르프 청년 마켓도 함께 진행됩니다. 함양군이 2일 아니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과 백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이날 점검에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아니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백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25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진주의 한 폐공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시 지수면의 한 폐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철거공사 견적 확인을 위해 지붕 위에 올랐다 채광창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가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지난 2월 말 발생한 대봉산 짚라인 1타워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기상의 영향으로 상고대가 생기면서 와이어 로프 장력이 설계 장력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후면부 기초에 회전이 발생해 짚라인 타워가 기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과 다른 규격의 부품이 사용됐거나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른 점 등도 타워 기울어짐의 기여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양군은 일단 향후 법적 조치를 마무리한 뒤에 1타워 복구를 결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코스의 경우 안정성을 확보한 뒤 2025년 상반기쯤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연인의 극중 항복전인 진주실크를 중심으로가 3일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드라마 연인의 의상 감독인 진주실크 홍보대사 이진희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 연인의 진주실크 한복 의상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됐으며 한복 의상의 우아함을 잘 재현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희 디자이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또 이제 실크를 직접 또 재직해 주시고 또 염색을 해 주셔서 그런 리얼리티의 어떤 가치들을 더 구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낌없는 지원 늘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와 사천 8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22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1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연간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에서 밤 11시 50분, 제주도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화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